지문에는 여러분 생각보다 이분법의 형태로 출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A와 B 두 대상을 차이를 주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31, 32도 대상을 여러 개, 세 개를 주면서 얘네들의 특징은 이런 거야. 얘네들의 특징을 좀 구별하면서 읽어.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이거야. 이렇게 띄워지는 경우들. 전형적으로 31번, 32번 지문이 딱 그 지문이었었어요. 31번 가볼게요. 31번 블랭크죠? 32번은 타이틀이요. 이 두 개 푸는 거예요. 그럼 32번은 타이틀이기 때문에 지문에서 강조하는 소재, 내용을 잡으시는 거고 31번은 빈칸 주변에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뒤집는 건데요. 기후변화를 뒤집는 거요. 기후변화를 뒤집는 거는 대규모의 사회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대요. 첫 번째 문장 시작. 두 번째로 갈게요. 우리는 살펴보고 있어요. 두 개의 근원이요. 뭐요? 이러한 대규모의 행동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두 개의 근원이 있어요. Two source가 나오죠? 두 개의 근원이 있어요. 그럼 대시가 떴다라는 건 두 개의 근원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두 개의 근원이 뭔지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탑다운 레버요.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수단이요. 근데 그거는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진대요. 누구에 의해서요? 규제 집단, 규제 기관에 의해서요. 규제 기관에 의해서 시행되어지는 게 탑다운 수단인 거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가는 그 행동은 자발적으로 참여되어지고 프로모티드 되는데요. 누구에 의해서요? 개인에 의해서요. 제가 여러분 색 차이 둔 거 보이세요? 탑다운은 규제 기관이야. 규제 기관. 그리고 누구요? 바텀에서 업으로 가는 거는 결국 개인이 책임진다라는 거구나. 이게 투 소스구나. 두 가지가 지금 띄워진 거죠. 더 가보도록 할게요. 이 방법들 둘 다요. 심각한 한계가 있대요. 한계 체크하셔야죠. 그렇죠? 뭔가 긍정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둘 다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얘네 둘이 결정적 역할을 못한다라고 글의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더 가보도록 할게요. 한계가 있어요. 최근에 예를 보면요. 간주해보세요. 뭐를요? 어떤 논쟁이요. 플라스틱 사용의 논쟁이요. 여러분 봐봐. 예시라고 알려줬죠? 예시죠? 이 예시는 긍정적 분위기일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 분위기일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 분위기요. 얘네 둘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나열되어지는 거라고요. 저 빨대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요. 일회용 빨대 이야기를 보면서 얘네 둘이 한계가 있다는 걸 너네 좀 느껴봐 라고 하면서 연결되고 있네요. 뭐 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요. 이 소비로부터 이러한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금지할 수 있대요. 그 빨대 사용을요. 레스토랑이라던가 아니면 리테일 인바이러먼트에서요. 근데 이러한 금지는요. 굉장히 느리고 논쟁적이래요. 왜? 너무 강제적이잖아. 그쵸? 또 다른 옵션은요. 소셜 마케팅 계획인데요. 이거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대. 소비자 수준에서 이 사용을 막게끔 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대요. 여러분 지금 위에 1번, 2번 두 개의 소스 나왔죠?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탑다운 레버라고 볼 수 있어야겠네? 그치?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거잖아. 근데 그 아래 또 하나를 봤더니 또 다른 옵션은 누구 이야기라고 했어요? 2번에 소비자, 개인 수준에서의 이야기도 한계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다음에 흘러나와지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실 수 있으셔야죠? 더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빈칸이 나와지는 그 지점 앞문장이 각각의 커스터머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소비자 이야기거든. 각각의 소비자는요. 교육받을 수 있대요. 영양에 대해서요. 선택에 대한 영향이요. 근데 그 선택은 뭐랑 관련이 되어져 있냐? 영양받는 해양생물들과 그 쓰레기의 양과 관련되어져 있는 선택에 영향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이것의 사용에 저항하는 옵션에 마주하게 된대요. 근데 이러한 타입의 액션은요. 이런 타입의 액션은 빈칸이래요. 이러한 타입의 액션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 소비자 차원의 액션이요. 그렇죠? 소비자 차원의 액션은 빈칸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drop in the bucket 인식 때문에요. 여러분 drop in the bucket은 세 발의 피라는 관용어구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 몰랐다고 가정할게요. 여러분 봐봐. 이거 알았으면 어떻게 돼?
바로 맞추는 거야. 듀투 떴잖아. 듀투 순접이 역접이야? 순접이죠? 이러한 액션은 빈칸이야. 왜요? 아, 이거 어차피 해봤자 뭐 의미도 없는데 세 발의 피인데 내 행동에 뭐 얼마나 도움되겠어. 이런 인식 때문에 빈칸이에요. 이거지. 그러면 빈칸은 반드시 어떤 뉘앙스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뉘앙스가 들어갈 수 있어야겠네요. 3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두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drop in the bucket을 안다라는 접근. 그럼 바로 쉽게 푸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이디엄, 관용어구, 수거 많이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알면 쉬워지는 거야. 모르면 조금 고생스럽게 다음 문장을 더 끌어와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고 안다고 가정할게요. 세 발의 피래요. 그럼 이런 액션은 빈칸에 마이너스 뉘앙스면서 의미가 없고 별로 효과도 없어. 이런 느낌이 들어가야 되겠다. 31번에 1번으로 가볼게요. 힘들고요. 의욕을 떨어뜨려요. 왜요? 어차피 나 하나인데 뭐 이걸로 가지고 뭐 얼마나 대단하게 바뀐다고 뭐. 1번 어때요? 괜찮죠? 마이너스 뉘앙스도 충족하고 있고요. 2번은 laborious 까진 괜찮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안 되죠? 보람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것들은 다 안 돼요. 4번도 똑같아. 사소해 보이지만 확실히 영향력이 있어? 아니죠. 영향력이 있다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3번은 눈에 띄지 않고 감사받지 못해요 보다는 31번의 1번처럼 이거는 개인의 노력 자체는 굉장히 힘들지만 무언가 의미가 없게 느껴져요. 의욕을 떨어뜨려요. 31번의 1번이 더 맞다라고 봐주셔야겠죠? 안다라고 가정하면 1번이에요. 모른다라고 가정할게요. 이러한 타입의 액션은 빈칸이에요. 그리고요. 책임을 놓게 된대요. 매번이요. 소비자들한테 뭐에 직면해서 선택 과부하와 그리고 상충하는 어떠한 동기에 직면해서 소비자들한테 너무 선택의 과부하를 지게 되는 책임을 자꾸 전가하게 돼요. 그럼 여기 포인트는 듀투가 직접적이죠? 만약에 듀투에서 이 세 발의 피 못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시그널 또 있죠? 엔드 보셔야죠? 엔드를 중심으로 뒤를 봤더니 개인한테 너무 선택의 과부하를 주고 동기가 자꾸 상충되는 그런 결과가 온단 말이야. 이것만 보셔도 글의 분위기는 어때? 마이너스 뉘앙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 더가 여기에서라도 잡으셔야 되고요. 이것도 도저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이러한 타입의 액션은 반드시 마이너스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리미테이션이요. 한계가 있다라고 표현했잖아. 거기에 대한 예시가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폴리시 메이커의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무언가 결정적 역할을 못한다라는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리미테이션,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런 액션은 절대로 긍정적인 거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라도 잡으셨어야죠. 엔드를 중심으로 뒤에 포인트에서 앞을 끌어오시면 되겠네요. 더 가볼게요. 그 대신에 여러분 alternatively는 그 대신에 라는 의미로 쓰여요. 이 단어는 이 부사는 꼭 기억하세요. 그 대신에는 여러분 흐름이 꺾여지는 지점 맞아 아니야? 맞지? 지금 개인 차원의 노력, 정부 차원의 노력 다 부정적으로 바라봤다고요. 그 대신에 메소 레벨은 여러분 중간 수준의 라는 뜻이거든. 중간 수준의 계획, 뭐와 같은 자발적인 브랜드 대응과 같은 이 중간 수준의 계획이 사회적인 변화를 더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그래 분위기 바뀌었네요. 누구한테요? 중간 수준의 계획이요. 근데 그거는 누구와 같은 건데? 브랜드 대응이요. 여러분 봐봐. 이게 뭔 소리지?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거 봐봐. 이거 중간 수준이죠. 중간 수준이지. 정부나 규제 기관은 위에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우리 아니야? 우리 개인이요. 그럼 이 중간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둘 사이에 있는 중간 수준인 거네. 근데 거기 여러분 브랜드 대응이라고 나오지. 여러분 문제 많이 푸시다 보면 브랜드 대응이라는 건 그냥 뭐 브랜드인가 보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개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브랜드 대응은 누구를 뜻하는 집단일까? 그래, 기업을 뜻하는 집단이야. 이게 나왔어야 돼. 브랜드 대응이라고 하는 건 브랜드는 기업 차원의 대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에서도 지금 베스트 타이틀의 메인 아이디어는 여기라고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게요. 위에 집단 다 깠지. 정부 까고 개인 깠지. 한 개 있다고. 근데 이 기업 차원의 대응이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변화하게 할 수 있어요가 떴다라는 거는 출제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집단을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라고요. 더 가보도록 할게요. 수많은 브랜드인데요. 스타벅스라던가 뭐 등등등등과 같은 이 수많은 브랜드들은요. 멈출 수 있대요. 일회용 빨대를 제공하는 걸 멈출 수 있대요. 각각의 레벨은 프론스 앤 콘스는 장단점이네.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요. 브랜드 수준의 액션, 패러프레이징 들어와야죠. 기업으로 빨리 바꾸라는 이야기야. 기업은 확실하게 규모를 측정할 수 있대요. 누구보다요? 개인 수준보다요. 그리고 더 혁신적이래요. 누구보다요? 정책 수준보다요. 지금 집단 여러분 제가 세 개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 게 여기 개인 나오죠. 여기 정책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정부나 규제기관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까지도 이 출제자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포인트는 각각의 수준 세 개 되세요? 각각의 수준 누구야? 27 레벨, 정부, 기업, 개인 다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기업이 가장 플러스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네. 그럼 메인 아이디어 다 나온 거잖아. 그치? 31번 우리 1번으로 풀었고요. 32번 가볼게요. 32번은 여러분 왜 안 돼요? 지금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쵸? 지속 가능성, 어떻게 지속 가능성이 브랜드 가치를 올려줄 수 있냐 이런 이야기 아니고요. 2번 가볼게요. 2번은 여러분 친환경 경영인데요. 어떻게 환경이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지. 2번은 여러분 지문이랑은 사실 관련이 전혀 없어요. 비즈니스기 때문에 무언가 기업을 연결시키고자 했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전혀 연관성이 없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요. 여러분 선지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지문의 중심 소재는 누가 들어와야 돼? 반드시 기업이 들어와야 돼. 그렇죠? 기업을 계속 강조했는데 기업이 어떻게 안 들어와요? 기업을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했죠? For profit brand라고 패러프레이징 했네요. 말 그대로 for profit은 여러분 이윤 추구잖아. 이윤 추구의 브랜드라는 건 여러분 영리 브랜드네? 그게 그냥 기업이잖아요. 여러분 기업은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의 독특한 역할, 뭐요? 기후의 어떠한 행동에 있어서 간격을 메꿔주는 역할. 정답 몇 번? 4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을 이 중간 수준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한 요약이 32번에 4번이었었죠. 가톨릭 때는 독해도 되게 잘 나오네요. 그죠? 33에서 35번으로 가볼게요. 33에서 35는 여러분 문단 4개 맞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출이랑 뭔가 줄맞춤이 좀 달랐나 보다. 33에서 35는 4개 문단 맞아요? 4개 문단 맞아요? 여러분들이 31, 32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브랜드가 나오면 그냥 브랜드인가 보다가 아니라 기업을 통칭하는 표현일 수 있겠다. 이렇게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안 잡히면 32번을 풀기가 어렵거든. 이 브랜드 이야기를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33번은 여러분 2개의 블랭크에 들어갈 베스트 표현 찾는 거고요. 34번은 타이틀이네요. 35번은 true예요. true. true 문제라서 여러분 어떻게 짜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문제 먼저 읽고 있지? 여러분 문제 푸실 때에도 그러면 35번은 true구나 하고 가는 게 아니라요. 35번 true면 어떻게 빨리 해야 돼? 지문으로 얼른 시선 이동해서 문단 몇 개인지 확인하고 3분의 2 지점에서 35번 풀어야지 이거 우리 체크하기로 하지 않았어? 그럼 문단 여러분 체크하는 거 몇 초 걸린다고 뭐 1초 걸리지 않아요? 뭐 2초 걸리나? 걸리잖아요. 그러면 문단 4개니까
이렇게 지문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있고 35번 풀어야지 이렇게 해놔야 된다니까? 그럼 이렇게 지문에 체크를 안 해놓으면 문제 자체를 잊어버려. 어떤 문제가 있었었는지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문에 아예 이렇게 문제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35번은 여러분 추려라서 1, 2, 3, 4에서 좀 읽을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를 봤더니 공통으로 누가 들어가 있어요? 골든 라이스가 들어가 있네요. 황금쌀이요. 근데 이 황금쌀이라는 표현을 제외하고는 비교급이라던가 숫자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럼 뭐만 체크하면 돼? 이 지문의 메인 소재는 골든 라이스다. 무조건이요. 왜? 4개 다 골든듀로 시작하잖아. 골든주가 아니라 골든 라이스죠. 골든 라이스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문에서 읽을 포인트는 골든 라이스에 대한 황금쌀에 대한 특징을 다 체크해야지. 그런 다음에 3분의 2 읽고 나서 그 다음에 35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33번으로 가볼게요. 우리 지문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 그룹인데요. 다국적 그 과학자들의 그 그룹은요. 사용하고 있대요. 뭐를요? 유전자 접합 기술을요. 유전자 스파이싱 테크니크는 여러분 유전자 접합 기술이야. 유전자 접합 기술을 사용하고 있대요. 뭐 하기 위해서요? 특별한 토마토를 만들기 위해서요. 토마토가 나오기는 하나 여러분 포커스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메인 아니야 라고 생각해야지. 왜? 35번에서 지금 묻고 있는 추루 하나가 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토마토겠냐고. 그럼 도입에서 토마토를 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간에서 어느 지점에서 쌀로 바뀌겠다. 그럼 토마토 빨리 읽어야지. 이렇게요. 토마토 빨리 읽으셔야 된다고요. 토마토 빨리 갈게요. 얘는요 포함하고 있대요. 엔티옥시던트는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항산화 물질. 토마토 특징 여러분 빨리 읽을게요. 토마토 항산화 물질 200% 더 많이 가지고 있대. 그 모디파이드 안 된 토마토보다. 그래서 이 암에 취약한 그 쥐한테 먹였더니 얘가 엄청나게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거구나. 이 연구가 뭐 널리 인정을 받았네. 하지만 여기 집중해야겠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읽어야 되는 수준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토마토가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차피 35번에서 띄워줬어. 중심 소재 토마토 아니라고. 벗에 집중할게요. 벗. 하지만 동등하게 굉장히 중요한 이 성취가 무시되어지고 있대요. 거의 10년 동안이요. 무시되어지고 있는 그 특징이 누구다? 골든 라이스다. 골든 라이스는요. 어떤 새로운 그 쌀 품종의 컬렉션인데요. 이거는 바이오 포티파이드 되어지고요. 바이오 포티파이는 영양이 강화된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영양이 강화된 이 골든라이스는 영양이 강화되어지고 풍부해진 어떤 새로운 쌀의 품종들이 모아진 거래요. 유전자에 의해서요. 이 유전자는 뭐냐면 베타카로틴을 만들어내는데요. 근데 그건 또 뭐냐면 비타민 A의 전구체요. 근데 그거는 몸에서 변환되어지는데 필요할 때 활성화 형태로 변환되어질 수 있대요. 요거 먼저 체크하고 올게요. 익스프레스랑 프리커서. 이게 첫 번째 문단이죠. 단어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익스프레스는 표현하다죠. 근데 베타카로틴은 누가 봐도 베타카로틴을 표현한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 또 하나 그게 비타민 A의 프리커서죠. 이런 프리커서는 선구자 아니면 전조죠. 근데 이건 선구자도 전조도 다 말이 안 돼요. 여기 프리커서에서 어떻게 했어야 될까? 전구체란 뜻으로 해석하셨어야 되고요. 전구체. 그리고 앞에 있는 익스프레스도 표현하다가 아니라 만들어내다라고 해석하셨어야 돼요. 필기본 여세요. 첫 번째 문단 관련 내용 좀 설명드리고 더 갈게요. 필기본 요거.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 제가 뭐 넣어드렸냐면은 인류사 고고학 관련 어휘 그거 넣어드렸거든요. 우리 아까 전에 케이브 나올 때 구석기 시대 이거 나왔었죠. 펠레올리틱 이거. 그래서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이런 관련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보시라고 제가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분야별 학자를 좀 정리해드린 이유는 지문에 보타니스트 나왔었죠. 식물학자. 이러면 학자는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학자는 진짜 편입독해서 많이 나오는데 원래 사람 심리가 어떤 이 학자가 나왔는데 이 학자의 뜻을 모르면 기본적으로 어떤 불상사가 생기냐 그 지문의 소재를 놓치기 쉬워요. 우리가 보타니스트가 식물학자라는 것만 잡으셨어도 그 지문은 식물 관련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단어 뜻을 몰라버리면은 흐름이 잘 안 잡히거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학자들을 싹 정리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고 있었던 학자 있으셨으면 다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뭘 넣어드렸냐면요. 과학, 유전, 화학 지문에서 다른 뜻으로 쓰이는 단어들 이거 정리해드렸거든요. 이것도 똑같아. 영어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되게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요. 다이어가 많아요. 다이어. 한 단어에 하나의 뜻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단어가 어떤 지문에서 쓰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는 다이어들이 엄청 많잖아. 대표적으로 express랑 precursor요. express는 여러분 일반 의미 뭐래요? 표현하다래요. 근데 과학이라던가 유전, 화학의 의미로 오면 여러분 저 뒤에 만들어내다 체크하세요. 만들어내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유전자가 발현하다 라서 만들어내다의 느낌을 해석하셔야지 훨씬 더 자연스럽고요. 프리커서도 선구자, 전조가 일반 어휘 맞지? 그치? 근데 프리커서가 과학, 유전, 화학이 나오면은 전구체라고 쓰이는데요. 전구체는 다른 물질로 전환되기 그 전 단계를 프리커서라고 불러요. 이것도 지금 여러분 유전 관련 지문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리커스랑 익스프레스를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도 좀 더 많이 넣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모르고 계신 단어 있으셨다라고 하면 과학, 유전, 화학 의미로 이런 뜻으로 쓰이는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잡아가세요. 왜냐면 어휘가 안 되면 여러분 멘탈이 깨져서 안 돼. 유전 지문에선 이런 단어들 많이 나와요. 꼭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세요. 다시 우리 여러분 지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런 골든 라이스의 특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되게 좋은 특징인가 봐요. 그렇죠? 베타카로틴을 만들어내서 얘가 몸으로 들어가면은 액티브 형태, 비타민 A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전구체의 역할로 활성화되어지는 거구나.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개발도상국에서 20에서 30억 명의 이 아이들이요. 비타민 A 결핍의 위험에 빠져 있대요. 이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대. 여러분 안 읽어도 흐름을 좀 예상하면서 읽어야 속도가 붙어요. 지금 우리 골든 라이스의 주된 특징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개발도상국 이야기 나오면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 비타민 A가 결핍 상태예요. 어쩌고저쩌고 나오지. 그러면 골든 라이스가 이 많은 아이들을 살려주었어요. 라는 흐름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개발도상국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디테일하게 읽고 있을 게 아니야. 왜냐면 예상을 해야지. 얘네들을 깔고 나서 골든 라이스가 결국 얘네들을 다 도와준 거네. 삶을 살려준 거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봐봐. 골든 라이스가 플러스야. 골든 라이스 계속. 그럼 여러분들이 머리엔 토마토는 버리는 거야 이제. 토마토는 그냥 얘를 말해주고 싶어서 앞에 나온 도입일 뿐이야. 여러분들의 머리는 골든 라이스 끌고 그대로 가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지문 읽고 나서 우리 35번을 풀어야겠다. 더 갈게요.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 33번도 나와야 되네요. 그죠? 두 개 블랭크 여기 있으니까. 하지만 이러한 샤이닝한 스토리의 하나의 측면은 빈칸을 가지고 있대요. 이런 빈칸은 뉘앙스 나왔어. 어떤 뉘앙스? 무조건 마이너스야. 위에 계속 골든듀, 그죠? 골든듀라고 그러지? 골든듀가 못 고르는 건가? 어쨌건 골든 라이트를 계속 플러스로 하다가 벗으로 흐름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무언가 좀 안 좋은 면이 있구나 라는 걸 잡으셔야죠. 더 읽을게요. 뒤에 문장까지 이으고 나서 빈칸 풀어야 돼. 인트랜지언트는 여러분 완강한이죠. 완강한, 고집스러운. 고집스러운 반대가 있나 봐. 누구한테? 안티 사이언스, 안티 테크놀로지, 그리고 뭐 지구를 살리자, 뭐쩌고. 이런 집단에 의한 반대가 자극하고 있대요.
이미 위험을 싫어하는 규제 기관으로 하여금 채택하도록이요. 과도하게 조심스러운 어떠한 조치를요. 접근법을요. 근데 그거는 뭔데? 그 승인을 빈칸하는 거야. 우리 두 개를 여러분 한꺼번에 가지고서 푸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나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애가 무언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리스크를 싫어하는 이 규제 기관들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조심스러운 어떠한 어프로치를 지금 채택해버린 거지. 근데 그거는 승인을 빈칸해요. 그럼 이 승인은 대체 무슨 승인인데요? 누구에 대한 승인인데요? 그래, 쌀이요. 이 쌀의 승인을 빈칸하는 너무 과하게 조심스러워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내용 들어가야 돼요? 쌀의 승인을 막는, 지연시키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빈칸 추론은 여러분 최대한 선지에 의존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정확도 면에서 맞아요. 우리 두 개를 잡고 33번으로 가볼게요. 33번의 1번 veiled는 여러분 감춰진 거죠. 이 하나의 측면이 지금 감춰진 게 아니야. 오히려 수면 위에 떠올라가지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 1번 소거할게요. 뒤는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두 개가 다 맞아야 돼요. 앞에 veiled 틀렸어요. 소거할게요. 1번. 2번. 이 샤이닝 스토리의 한 스토리가 지금 굉장히 손상되어지고 있어요. 어때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뒤에는 지금 지연된 이런 뜻이죠. 지연 지금 동사니까 지연시키다네 승인을. 그럼 33번은 2번 어때요? 괜찮네요. 33번은 2번으로 풀어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어디로 갈까요? 35번으로 가셨어야죠. 추론 문제잖아요. (35번) 갈게요. 골든 라이스랑 지금 토마토랑 묶여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쌀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토마토? 1번 소거할게요. 2번. 골든 라이스는요. 새롭게 개발되어진 그레인이래요. 근데 그거는 암을 치료하는데 도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2번 소거할게요. 3번 가볼게요. 골든 라이스에 대한 어프로벌이 임박해 있대요. 바로 소거할게요. 그렇죠? 임박 안 했어요. 반대 집단 때문에 그거를 정하는 집단도 지금 망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었죠. 35번 4번 가볼게요. 골든 라이스의 그 잠재력이요. 지금 햄스트롱 되어졌대요. 햄스트롱은 햄스트링이 원형이죠. 햄스트링은 방해하다네. 방해받고 있대요. 뭐에 의해서요? 잘못된 법안과 backward, 퇴보하는 생각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네요. 그죠? 우리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세 번째 문단까지 다 읽었을 때 33이랑 35를 풀었지? 그러면 마지막 문단은 34번을 위한 문단인 거네? 근데 여러분 이거 타이틀 문제죠? S 묻는 거예요? G 묻는 거예요? G 묻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문단에 S 이야기는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고 있을 필요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첫 번째 문장 정도는 읽을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위에 주요 내용 다 잡았죠? 이 흐름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대강대강 훑다가 마지막 문장 정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흐름이 이 중간에서 혹시 바뀌었을 거면 마지막 문장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근데 마지막 문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위에 흐름이 안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마지막 문장 한번 봐볼게요. 그 골든라이스의 스토리는요. 대체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의지라던가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구나. 이 바보들아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다는 거는 글의 흐름이 안 바뀌고 마무리가 되어졌네요. 34번 가볼게요. 34번 읽으세요. 왜 안 돼요? 리더 바로 소개할게요. 제가 대의파학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재를 기반으로 오답 소거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리더 이야기 아니에요. 2번 가볼게요. 2번은 safe, 안전 이런 이야기 아니었어요? 그리고 중심 소재 담겨줘야죠. 중심 소재는 골든 쌀이요. 그쵸? 3번이요. 낭비되어진 골든
기회. 정답 3번이요.